아니 그거는요. 예. 저희가 이제 조만간 보도를 할 텐데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 돈이 있고 근데 그 조직적인 그 돈과 단체가 트럼프를 바치고 있어요. 네. 그 조직을 통해 하고 윤은 지금 트럼프한테 구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얘기가 그 얘기예요. 트럼프가 여전히 그러면 부정선거라고 트럼프를 하는 후원하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예, 로비가 예. 합법화되어 있기 예.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걸 팩이라고 합니다. PAC라고 해갖고 앞에 무슨 이름을 붙이고 예. K팩이나 KC팩, AC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추종하는 사람들 단체가 미국에 있고 여기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고 우리나라의 황교안이나 민경욱 등등등 뭐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 등 여기 다 가입돼 있어요. 가입돼 있고 이 단체가 미국의 단체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에 돈을 대는 사람들인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그 라인을 그 조직을 통해서 트럼프한테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하는 그 신호를 보내는 거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트럼프가 만약에 야 윤석열 저 사람 말 일리 있어라고 해주면 야 거봐 내 말 맞잖아. 지금 자기가 기댈 데는 없잖아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보다 미국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근데 이 사람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자기는 당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당선된 게 부정선거 때문에 당선된 거네요. 그럼 자기는 한 17% 이길 줄 알았는데 0.7%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모든 것이 자기 머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과 어긋나면 그게 다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트럼프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걸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순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윤석열이 왜 지금 현재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는지로 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 가지고 오늘 하는 그 행태를 보고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그 세력들하고 그냥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정리정돈을 해버리자. 우리 사회에서 이번에. 윤석열은 단 1.1핵도 국민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신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비하하거나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정신감정 받아봐야 한다. 이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묵비권을 저렇게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묵비권 행사하는데 저 어떻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느냐. 질문은 계속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죠. 이 질문을 계속 하는데 뭐 진술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놓고 이제 그 한 질문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일일이 다 물어보는 이제 과정은 거치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억울하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묵비권은 아예 계획하에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럼 뭐 대답하기 싫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법리적으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은 자기와 관련되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수사도 해봤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든가 그게 곧 수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국민한테 알려질 거고, 그 알려지는 게 곧 자기에 대한 치부가 드러나는 행위라고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입을 닫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법리적으로 제가 볼 땐 그렇게 썩 유리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 나중에 가서 어쨌든 구속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속심사 변호인만 가고 윤석열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저 구속심사하는 데 가서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스스로 용납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판사가 볼 때 뭐 범죄를 시인한 것은 아니겠지만 뭐 법률적으로는 방어권을 행사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뭔가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심사에서 특별하게 더 반박할 얘기가 없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범행을 사실상 일정 부분 시인하는 거라고 인식할 가능성, 네. 범죄 흰증을 가지고 있을 가질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봐요. 자, 오늘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런 방식으로 묵비권 행사하면 영장실질심사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왜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느냐. 그리고 지금 경호처에서 막지 못하도록 한 불법적인 행위로 나를 인신을 구금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기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진술도 안 했으니까 오히려 다시 한남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묵비권 행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저 검찰 수사를 제가 받아봤잖아요. 작년에. 예. 작년 3월에 제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가서 반부패 수사 1부 저도 영상 녹화 조사를 그래서 전 제가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공수처에서 그냥 영상 녹화를 하겠다고 준비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피의자가 신청을 안 하면 준비를 안 해요. 미리 신청을 해놔야 영상 녹화실도 이 사람들이 영상 녹화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준비해놔야 돼서 미리 말을 해야 됩니다. 딱 당일 가고 있는데 영상 녹화를 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래버리면 이제 그날 조사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때 질문을 한 400개 받았어요. 400개를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술 거부를 하겠다는 건데 검사는 그 400개의 질문을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400번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검사의 질문과 제가 진술을 거부합니다가 답변이 그러니까 조사가 빨리 끝났죠. 그래서 저는 한 4시간 만에 나온 겁니다. 저 이유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제 체포가 됐으니까 48시간 이내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변호인단들은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속이 불보듯이니 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제대로 준비해서 영장이 만약에 기각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예. 지금 재판까지 생각도 못 해요. 구속이 안 되는 게 지금 최선이고 구속이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예. 그러니까 모든 변호인들의 그 역량을 영장 실질 심사에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범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사받으러 5차례 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요. 그리고 뭐 조폭에 비하니까 마약 조폭이라고 치죠. 집 앞에다가 자기 사설 경호원들 써가지고 영장 집행 못하게 다 틀어막고 이러고 버티다가 결국은 1차 실패하고 2차로 대규모 인원 막 1000명씩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위력으로 보여주니까 그때 가서 내부 분열이 생겨가지고 차라리 나 그냥 자진 출석할게. 영장 집행이 아니라 자진 출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구속심사 받아요. 자기 밑에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는 전부 다 구속돼가지고 다 윤석열이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내가 거기서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나 지난번에 묵비권 행사했어. 그리고 이거 다 법리적으로 문제했어. 영장의 발부한 2차례 확인을 해줬잖아요. 합법적인 영장 발부라고. 그렇게 했는데 구속을 안 시켜요.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거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뭘 해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좀 저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과정 자체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0부터 100까지 다 정치적 행위이자 쇼예요. 살기 위해서. 법률 조언을 석동현한테 받아서 더 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 법률 조언을 받으면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석동현이 법률 조언을 잘못해가지고 다 망쳤다 경호처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단히 위력적으로 막 방어할 것처럼 했다가 방어는 무슨 방어 다 와야 돼버리고 경호처가 지금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 석동현과 윤곽근의 그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실패한 정치지망생입니다. 실패한 정치지망생. 이 둘 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국회의원이 하고 싶었으나 공천조차 제대로 못 받고 실패한 정치. 그리고 윤곽근 이분은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 정우택 국회 부의장 사건 뒤에서 공작 사주한 걸로 지금 같이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 기소까지 된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이 되는데 실패한 정치 지망생들이 왜 여기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다시 되돌아오면 우리에게 공천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근데 대단히 이상한 판사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네. 저는 대단히 이상한 판사를 언제 봤냐면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1심 신진우 부장판사 그 사건 그분이 판결한 판결문을 보고 수사 기록을 제가 보니까 이분은 되게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비슷한 사고 방식을 약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딱
어떤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맞는 증거만 취사 선택을 해서 검사가 선택적인 수사를 이미 했는데 한 번 더 거기서 선택을 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리고 싶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야, 대북 송금 이거 쌍방울로 해서 자기들 이익하려고 한 게 다 니네 기수 검찰 속에 있구만. 그리고 국정원도 그렇게 봤구만. 그리고 제가 국정원 문건도 깠잖아요. 2심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되게 개혁적이고 갑자기 확 바뀌고 이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판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판사들은 보수인데 가끔 가다가는 정말 정신 나간 판사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사들이 있는데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니까요. 영장 중앙지법에 보면 영장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돌아가면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누가 혹시 걸리면 그게 단 1%의 확률이더라도 내가 기사 회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네. 사람들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 맞고요. 저도 뭐 재판 받아 본 적도 있는데 저는 다행히 괜찮은 재판장을 만나가지고 근데 그 대법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했지만 합법적인 영장 발부입니다. 그 윤석열 쪽에서 얘기하는 주장이 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 입장을 밝혔는데 그 영장을 들고 갔는데 그걸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끌려온 거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다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떤 강큰 판사가 어떤 영장 담당 전담 판사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의 보수적 분위기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사건 전반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끊임없이 뉴스타파 같은 언론이 문제 제기, 스픽스가 따라가면서 계속 떠들고, 뉴스공장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다른 여러 이제 채널들이 정말로 예능 프로처럼 하는 매불쇼에서 또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압박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 그래서 정의가 좀 더 세워진 측면이 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 정말로 1%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지금 12월 3일이 되고 나서 한 달 반이 지나서 지금 겨우 잡은 예. 건데 이거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초반에는 야 이제 끝났다. 이거 1, 2주 안에 정리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심지어는 명태균식으로 여론 약간 조사를 질문지를 꼬아가지고 수치를 약간 장난을 치는 조사들이 언론을 막 장식하니까 잘하면 재집권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얘기를 했다고 뭐 어떤 기사에서 봤어요. 오늘 윤석열이. 또 미친 예. 요즘 쪽이 보니까 우리 지지율 잘 나오는데 야 이거 잘하면 우리 재집권할 수 있겠는데?